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장의 견인차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AI 기술주들이다. 이걸 아직까지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현 상황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년 증시에서의 영향력은 얼마나 클지, 이 부분을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금 짜고 계시다면 오늘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이 제시하는 투자 포인트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엔비디아 이슈부터 짚고 가야 될 거는, 엔비디아가 H200 중국 수출 허용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요즘에 주가가 좀 고개를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기대 반 우려 반인 거는, 온전히 H200 수출을 원하는 만큼 다 수출할 수 있겠냐, 네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일단 수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은 반영되고 있는 상황 같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처음 나온 거는 12월 8일 날 원래 나왔습니다. H200을 허용할 수도 있다, 검토한다 하다가 사그러들었죠. 네. 그 당시 가격이 한 185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사그러들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어저께 나온 얘기가 2월 달, 내년 2월이니까 우리나라는 구정인데 춘절이라 그러죠. 중국어로는 2월 중순 이전에까지 H200을 실제 출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고, 구체적인 수치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약 4만에서 8만 대인데 요것을 단가하고 하면은 대충 엔비디아 매출의 한 5%에서 7%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근데 이 규모는 작을 것입니다. 왜? 세일즈 텍스라고 해갖고 우리가 미국 정부한테 25%를 뜯기잖아요. 네. 그럼 하면 실질적인 임팩트는 한 4~5%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는 반영했습니다. 아, 이미 반영했다고 보세요?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주가가 한 5%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걸 실제 확인되면 한 2~3%더 오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한 7% 정도고, 그게 그 이상 반응하려면 엄청 중국이 환영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면 꼭 필요한 물량은 사갈 거다. 이 정도까지는 대충 반영됐다. 매출의 한 50% 안팎이면 예전에 네. 아무 제한 없이 중국에 수출했었을 때는 네네. 매출 한 20%까지 그렇죠. 됐었잖아요. 네네. 그거 한 절반 정도인 거고. 네, 이게 이니셜이기 때문에 초기 물량이니까 더 팔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 물량 보도된 5에서 10%. 네. 그러니까 뭐 세일즈 텍스 빼고 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5% 안짝이니까 그건 반영됐고, 실제 이게 쌍수를 해가지고 더 실제 좀 많이 팔려서 과거처럼 20% 팔린다면 또 5%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 이상은 반영됐고 나머지는 5%는 확인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기술주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JP 모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탑픽주로 네네. 구글과 브로드컴을 꼽았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죠. 브로드컴을 좀 더 좋게 봅니다. 아, 그래요? 구글이 네. 아니고요? 구글도 괜찮은데, 구글은 항상 이제는 엔비디아하고 경쟁하잖아요. 네. 지금 비슷한 레벨입니다. PER 한 26배예요.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더 높은데 구글은 마켓쉐어를 뺏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높은 거거든요. 대충 지금 레벨이면 대충 비슷합니다. 천천히 가고요. 구글이 잘 가기 위해서는 브로드컴이 계속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TPU라는 거. 그렇죠.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좀 중요한 건, 브로드컴은 얘네들이 그 커스텀 에이징 만들잖아요. 네. 이제 엔비디아, 이제는 그 구글 말고도 다른 커스터머로 확대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브로드컴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면 아마도 PER 한 35배 이하로 빠지면 브로드컴이 먼저, 지금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나서 주가는 아주 좋습니다. 네네. 여전히 내년에도 투자 매력도가 크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죠. 내년도라는 것은 얘네들의 기준으로 그 회기년도 26년도인데 올해 9월 달부터 내년 8월입니다. 네.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는 1, 4분기 발표된 게 이 실적이고요. 네. 2분기는 가이던스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도 26년에 거의 반 정도는 회사가 알려준 거 마찬가지예요. 예측의 범위가 쉽습니다. 나머지 세컨 해프를 하면은 지금 애널리스트 예측이 실적 발표되고 나서 50에서 70% 높아졌어요. 높아진 거 기준으로 따졌을 때 PER이 여전히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도 최근에 한 10% 올라서 평균이 300달러인데 이게 아마 10배 정도만 가더라도
현재 레벨에서 한 얼마 정도야? 한 20% 업사이드가 있고 만약에 미국 평균이 24배니까 반 정도 따라가는 진짜 12배 정도 가면은 한 40-50% 업사이드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이크론은 포텐셜을 봤을 때는 브로드콤보다 조금 더 높고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브로드콤보다 낮은 위치에 놓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갖고 PR이 10배 이상 가면은 브로드콤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두마차라면은 미국에서는 브로드콤과 마이크론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에서 메모리에서 이렇게 난리가 치는 거는 네. 아주 최근에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라는 샌디스크 낸드죠. 두 회사가 전부 다 캐파가 부족해요. 공장이 바로 가동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대만에 있는 아마 앵커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만에 있는 예전에 유명했던 파워 세미컨덕터라고 작은 업체가 있어요. 그 파운드리 하는 회사. 네. 이 업체한테 가갖고 야 너네 새롭게 뭐 공장 짓는다 가동한다며 우리한테 다오라고 공장 캐파를 달라고 애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메모리 샌디스크 그렇고 낸드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죠. 다만 샌디스크는 조금 비쌉니다. 한 20몇 배고 마이크론은 10배 이하입니다. 그러면 TSMC가 아니고 PSMC. 파워 세미컨덕터. 네. 뭐 이니셜만 보면 네. 앞에 P와 T가 틀리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김장훈 부부장님 전에도 이제 미국 증시를 이제 바라볼 때 네. 그 물가 코어 CPI에 대한 네네.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네네네. 지금 CPI는 종합지수로는 안정적입니다. 2.7% 그렇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물가 걱정 크게 안 해도 된다. 네, 이런 생각인데 코어 CPI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까? CPI가 낮게 나온 거는 비록 그 좀 과거 10월 달 거 11월 달 추정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밀어놓고요. 근데 지금 반 다른 얘기입니다. CPI가 낮게 나오는데 너무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시각도 있죠. 코어 CPI가 너무 낮다는 건 뭐냐면 음식료하고 그 에너지를 빼고 핵심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준내구재부터. 그렇죠. 네.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렌드가 되면 인플레 걱정이 아니고 소비 둔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 보니까 컨퍼런스 보드도 넘버가 나쁘게 나왔잖아요. GDP 넘버 말고 지나간 거 말고. 그런데 마침 일본은 CPI가 높았어요. 일본 CPI가 3.0이 나왔고요. 우리 CPI가 2.6이 나와서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건 뭐죠? 그럼 일본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높여야 되는 거고 뭐 그렇죠. 미국은 금리를 낮추는 게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오래하지 마세요. CPI가 역전됐다고 바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트렌드가 좀 한두 달 더 지속되면은 일본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고 미국은 인플레 걱정이 아니고 경기 둔화를 걱정하게 되면은 멀티플이 미국이 빠지면서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지금은 레벨이 상관없는데 몇 개월 뒤에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인디케이션을 주기 때문에 CPI 넘버가 너무 낮게 나와도 안 좋고요. 너무 높게 나와도 안 좋은 아주 골디락스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3분기 성장률이 4.3%가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3분기 거죠. 예. 그치. 이게 4분기는 예를 들어서 셧다운도 그렇죠. 이게 영향이 이제 반영이 안 된 수치이기 3분기는 때문에 반영이 안 됐죠. 그러면 4분기가 만약에 냉랭해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럴 수 있죠. 그 논리를 걱정해야 지금 될 11월, 12월 때 나온 건 컨퍼런스 소비자 심리라든지 이런 CPI 넘버가 최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달 거리기 때문에 12월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면성을 다 봐야 됩니다. 인플레가 사그러들어서 고용 데이터가 나르면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퍼처싱 파워가 연속으로 빠지면 이게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발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다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년 증시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 변수들을 한번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